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14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요번에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실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한 시점이 91회까지가 나온 시점인데 92회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아마 92회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기출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를 만들기가 조금 애매해서 개괄적인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고 아마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보시고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1을 써놨고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란 뜻이고 아마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쌓이면 제가 2번 그 14강 다시 2번을 올려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개념 설명드릴 거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나올 때 어떻게 연계돼서 문제가 나올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2회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제 생각엔 92회 한 80%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요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갑니다. 이론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다시 해볼게요. 자, 개념, 업무용 수용차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 세 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업무용 수용차를 보겠다.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승용 자동차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업무용 수용차다. 근데 제가 이 개념은 크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항상 어떻게 나오죠? 우리는 다음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어떤 회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면은 실기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없겠죠. 그쵸? 이거에 해당되면은 업무 수용차를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당연한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등 사업상으로 쓰는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장래시장 등에서 쓰는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겠죠. 다만 이때는 임시운행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하지 않으면은 송금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 수용차로 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자, 체크사항이에요.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 이거로 나올 거예요. 대표자 상유로. 왜냐면은 보통 아마 대표자로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전산세무 1급의 문제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아마 업무용 수용차가 나오면 대표자가 타는 것 또는 임원이 타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99%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여를 기억해 두시면 아마 문제 볼 때 편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대표자 아니면 임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여태까지 전산세무의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이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미가입 시 전액 송금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기에서는요. 이론에서는 요거 가지고 헷갈리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또는 작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도가 조금 나눠지는데요. 요번에 개정돼서 1,500만 원 됐고요. 자, 운행 기록을 작성한다고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기용으로 봤을 때는 항상 상여로 나올 거고 대표자나 임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요것들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자, 여기 법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명세서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기출문제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 이 포인트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차량 운반거가 있거나 또는
나의 차가 있거나 아니면 임차한 차가 있어야겠죠. 자, 업무용 수용차는 임차한 거, 리스나 렌트한 것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정장상 등록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를 해서 제가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2020년 1월 1일날 취득했다. 자, 그리고 얘는 정해법.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빼놨는데 하나 추가해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 항상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에요. 야, 요거 추가해볼게요. 상각방법 정의법 내용연수 5년. 이거는 법에서 정한 거라서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상각방법 정의법의 내용연수 5년으로 해볼게요. 3천만원짜리 샀다고 생각해보고 내용연수 5년. 그리고 그냥 뭐 대표이사니까 판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 없을 건데 새로 생긴 메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눌러야 돼요.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일단 해줘야 돼요. 따로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는 불러오기가 없어요. 정기 거를 불러오는 건데 정기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1을 쓰고 차량 번호 뭐 1, 2가 1, 2, 3, 4 차종은 뭐 소나타 사용이라고 해놓고 자, 이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링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차량 운반구 명 제가 아까 입력한 테스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마 자동으로 등록돼 있을 수도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서 또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업무용 수용차 대상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차량 운반구가 업무용 수용차 대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차 버스 같은 거 그 출퇴근을 위해서 통근을 위해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버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뭐 부서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문제 나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고요. 하시면 되겠고 임차 여부 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가인지 렌트인지 리스인지 등등등.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대부분 1번 아니면은 2번 그리고 아니면 3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번 나올 수도 있고 IFRS에서는 운영 리스가 없기 때문에 금융 리스만 있는데요. K갭에서는 금융 리스와 운영 리스가 따로 있으니까 아마 뭐 또 비업무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문제 나오면은 나오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자가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임차기간 없으니까 너 무시하시면 되겠고 보험 여부, 가입 여부, 미가입이 있는데 일부 가입은 뭐냐면은 뭐 기간이 있겠죠. 그쵸? 기간에 따라서 일부 가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차츰 문제가 쌓이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써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두 개의 구분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것도 일단은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일부 가입한 건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위에 것만 하시면 되겠고 은행기로 사용 여부 체크해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은 여라고 아마 대부분 나올 거고 정기 2월 누적거리가 있으면 혹시나 지금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이긴 하지만 문제를 위해서 정기 2월이 뭐 5,000km다? 그럼 써보시면 되겠어요. 출퇴근 사용 여부도 여라고 해서 출퇴근 거리가 뭐 해서 1,000km면 1,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자택이나 근무지 쓰라고 돼 있으면은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가지고 불러오게 하시면 이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총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2,000km, 한 25,000km인데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만 km를 썼다. 그럼 자동으로 사용비는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돼요. 우리가 5년으로 해서 그쵸? 지금 3,000 나누기 5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한도 같은 것들 별도로 있는데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자동으로 나온다. 자동으로 나와요.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자가인데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나 더 해볼까? 잠시만요. 등록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테스트 B 2020년 똑같이 1월 1일로 하고,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좀 애매하긴 하네. 자, 똑같이. 왜냐면 이제 리스 자산행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1, 2, 3, 4) 똑같이. 자, 이거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렌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가입.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겠습니다. 취득일자도 넣어볼게요. 2020년 1월 1일 판관비. 자, 얘는 렌트니까 없겠죠. 내 차가 아니니까요. 그쵸? 자, 다시 불러오기 해볼게요. 두 개가 됐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차이 보이세요? 얘는 자가라서 임차료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는 감가상각비로 해주는 거고요. 렌트는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입력이 안 되고 이렇게 요걸로 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상당히 계산이 되는 거고 요 차이만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자가를 해보면, 자, 유류비에서 뭐 50만원이 들었다. 1년에. 보험료 한 80만원 들었고, 뭐 엔진오일을 넣어주는 게 한 10만원, 뭐 한 12만원 됐다. 15만원 해볼까? 자동차세는 한 15만원 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보이세요? 송금 불산입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요거 누락돼 있으니까 다시 넣어볼게요. 25,000에 2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비율대로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송금 산입은 실제 쓴 비용 중에서 실제 760만원 썼는데 608만원은 인정되는 거고 이거는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조정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한도 초과 이월 금액이 있으면 정기 이월액을 써주시면 돼요. 75만원 해볼게요. 제가 600만원이니까 뭐 한 300만원 해볼까? 있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송금 추인 산입액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송금을 산입하시면 되겠고 얘가 송금 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정등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152만원은 업무 미사용분 나오고 얘는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액 나오죠. 그래서 자동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동일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기권은 어떻게 돼요? 단기해야 되니까 항상 유보예요. 뭐 기타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자가는 유보라고 돼 있죠. 렌트 등은 기타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동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업무 수용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실 때는 자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해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동으로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이면은 이거 하시면 되고, 300 이렇게. 그쵸? 뭐 이게 자가가 아니라 렌트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업무 미사용분. 치면은 이게 대부분 상여예요. 왜냐면은 대표자나 임원이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라고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해서 상여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리고 뭐 이 밑에 업무용 수행자 처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아마 나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처분에 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쌓였을 때 제가 처분에 관련된 게 나오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양도가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이 뭐여서 뭐 2천만 원을 처분했다. 넣으면 되고요. 취득가액 우리 3천만 원이었죠? 누계액 600만 원. 그쵸? 지금 우리 보면 누계액이 6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3천이에요. 누계액은 이거 넣으시면 안 되겠죠. 우린 지금 2020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고, 누계액 막 문제 주어질 거나 없으면은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돼요. 넣고 또 조정등록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없으면 안 나시면 되고,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송금부산 200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500이라고 해볼까? 이러면은 자 나오죠? 송금부산 200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자동 상태에서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문제가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기타 사유 유출 친절하게 나오죠? 그럼 얘는 기타 사유 유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00만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헷갈릴 때는 자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처분일 있으면 처분을 쓰시면 되고, 뭐 처분이 있어 2020년 뭐 5월 31일에 처분했다. 정기 2월액이 뭐 얼마라고 할까? 여기 300만원. 그러면은 송금산이 뭐 있으면 넣으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어렵게 나올 때 아마 문제가 나올 건데, 나오면은 침착하게 그냥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아마 새로 나온 거라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주어진 대로 천천히 쓰셔서 자동으로 나오는 얘네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똑같이 25,000에 2만 취득가액이 3,000. 그 임차료를 요번에는 한 8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얼마였지? 50, 80, 100, 15만원, 15만원? 50, 80. 아마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리스인가 렌트는 보험료랑 자동차세 다 줘요. 그래서 일단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선비 엔진오일도 걔네들이 다 갈아줍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유류비는 내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서 문제에 따라서 요거 세 칸은 입력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하이패스 이런 거 있죠. 뭐 하이패스라던가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들은 기타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기타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기타가 뭐 한 10만원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저 정도는 누르셔서 지금 이게 지금 합계가 돼 있네. 자, 그래서 아마 문제가 두 개가 나오면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152만원이라 이 172만이 합쳐서 324만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금가공 같은 경우도 다 별도로 하라고 돼 있고, 외화 환산 같은 경우도 별도로 하라고 돼 있고, 그쵸? 재고자산도 뭐 원재료, 제품, 상품별로 하라고 돼 있죠. 이 문제도 자가가 한 문제 나오고 렌트가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세무조정을 따로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로 하는 게 실제로도 맞고요. 그럴 때는 이 금액을 별도로 172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업무 미사용분 자동으로 나오죠. 그 얼마냐면 이때는 172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넣어볼게요. 정기 2월에 500. 그러면 송금 추인액 나오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똑같이 300만원에서 이게 합계가 돼서 652만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 나오면은 나오죠? 우리는 렌트 등이니까 그때는 요거 눌러주시고 352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나오시면 침착하게 입력해 주시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송금산입,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92회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특히 92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제가 해드린 강의 보시면서 이렇게 정도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